자, 오늘의 핫뉴스 코너가 시작이 됐는데요. 시장에 정말 영향을 끼칠 만하고 가장 중요하다 싶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팩트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코인베이스 미국 증권거래선물위원회 승인받은 거래중개소 된다라는 소식 가져왔고요. 자, 인도 5일부터 가상화폐 은행 거래 전면 금지라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언제까지 입실만 할까? 이런 소식을 가져왔고요. 첫 번째로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선물 SEC죠. 예. 여기에 인가를 받는, 승인을 받는 이제 최초의 거래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코인베이스에서도 이제 증권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제도권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사실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사실 10가지도 안 되는데, CEO가 이 부분을 노려서 이제 거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활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게 만약에 시범 삼아서 거의 테스트격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굉장히 시장에 큰 호재로 이제 나올 거고,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최초의 이제 규제가 되는 거래소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이제 하락됐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죠. 이 거래소가 지속적인 이제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또 문제로 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불확실성, 또 신뢰감을 주지 못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좀 반대로 거래소에서 직접 나서서 이제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나라의 규제를 따라주려는 모습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미국의 SEC입니다. 방금 잘못 나왔는데 SEC입니다. SEC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려줬습니다. 이더리움과 이제 비트코인은 증권으로 구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줬었고요. 대신에 나머지 이제 ICO란 토큰이나 코인들에 대해서는 증권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태가 달라지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자마자 여러 각 거래소나 기업들에서는 새로운 사업체제 정비를 좀 나아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이제 SEC에 대해서 이제 규제에 따르고 이제 실제로 있는 가상화폐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다들 아시다시피 증권회사죠. 키스톤 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웨스라든지 베노베이트,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자국의 증권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거래소 또 증권 중개소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인수한 회사에서는요, 여러 가지 라이센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라든지 또 이제 대체거래 시스템 라이센스라든지 투자자문 라이센스라든지 여러 라이센스를 취득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을 인수한 코인베이스가 과연 이제 증권거래소에 허가를 받아서 SEC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앞으로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줄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관심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자신의 블로거를 통해서 이 SEC 허가에 대한 내용을 살짝 담았습니다.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승인돼 완전한 법규를 준수하는 중개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었고요. 만약에 이런 중개소에 대한 허가가 받는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 알트코인들 또 이제 지금 막 시작한 ICO를 시작한 이런 토큰들에 대해서 거래를 하려면 신고를 하고 상당히 좀 복잡한 절차를 가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증권법에 의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절차 없이 이제 ICO에서 나온 토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을 거래소에 직접 넣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들을 합법적으로 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래소에서 이제 불법들이 많았고 좀 못 믿어온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면 이제는 반대로 이제 양지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적극 돌파를 통해서 이제 합법화를 시키고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코인베이스뿐만 아닙니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인수를 한 서클 거래소도 마찬가지 현재로 은행권에 대해서 이제 은행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받고 있고 이 거래소 또 이제 SEC의 허가를 받아서 증권 중개업소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먼저 선두 주자로 나섰습니다. 이제 국내 거래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좀 이제 음지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돌파해서 이제 거래소도 이제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증권에 대한 또 이제 코인에 대한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투명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베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뭐 제도권으로 먼저 이렇게 편입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도 결국에는 이제 뭐 통신 사업자, 뭐 민간 거래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제도권으로 먼저 시행이 되는 그런 테스트 기업을 가진 거래소가 이제 출범하는 만큼 미국에서 정말 이렇게 야심차게 충분히 이제 규제와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 발 앞서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코인베이스 관련해가지고는 소식들을 여러 번 저희 코인 129 방송에서 많이 이렇게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최초로 이렇게 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만큼 앞으로 충분히 이렇게 가상화폐 시세들이 충분히 우상향될 만한 그러한 기조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도 이제 다뤄주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뭐 약간 뭐 서운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해킹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됐던 거래소들이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 미국처럼 이렇게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입니다. 5일부터 가상화폐 은행 거래 전면 금지라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 좋은 악재 기사를 진짜 가져왔는데 뭐 호재가 있으면 악재가 있는 거고 악재가 있으면 호재가 있는 거겠죠. 예, 자, 일단 인도에서 이게 유예 기간이 거의 끝났거든요. 4월경에 이제 금지를 할 것이다. 유예 기간을 했는데 그 시기가 이제 도래를 했는데 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중앙은행에서 이제 뭐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자체가 금융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거래를 안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각국마다 이제 사정이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자, 인도에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미칠 건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악재가 제대로 크게 작용을 할 건지 아니면 작게 작용을 한 다음에 그냥 서서히 지나갈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 생각을 하세요? 자, 사실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제목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악재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 또 리플 이렇게 시총 상위의 종목들, 상위의 코인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이런 악재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또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실은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 이번 이 사태가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 아닙니다. 자, 뭐 이번 4월, 지나간 4월이죠. 지난 4월부터 이제 거래 정지에 대한 예고를 했었고요. 유예 기간으로 4개월 정도를 주겠다라고 좀 확실하게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거래 정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한번 이 사태로 인해서 휘청거렸고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에 관련해서 자, 4월 달에 이렇게 거래 금지에 대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이후 4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내부 도난으로 인해서 한 35억 정도의 코인이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거래소 내부인이 좀 빼돌렸다라는 좀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ICO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허가를 했던 나라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ICO에 대해서 계속 사기가 나오고 있죠. 뭐 아시다시피 뭐 작년이었죠. 원코인 관련해서 ICO로 대규모의 자금을 이제 유치를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4월에 그 ICO를 한 기업이 사기성 기업으로 좀 판결이 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가상화폐 시장에 조금 이제 악영향을 미쳤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인도에서는 허용을 하고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또 이제 ICO 사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 자, 이제는 안 되겠다. 좀 거래 규제를 하고 이제 앞으로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인도는 앞으로 가상화폐를 안 하냐? 또 이건 아닙니다. 자,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은행 또 정부에서 자체 주도하에 가상화폐를 만들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조차가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이런 인도의 중앙은행을 위협한 수준까지 오다 보니 이제 규제를 해서 자체 정부에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좀 통솔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좀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미국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법화로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인도에서는 이렇게 규제라고 금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 나라마다 규제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있을 G20 재무장관회의가 있죠. 그때는 이제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자, 이러한 각 나라의 규제 같은 것을 발표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됐던 점들은 좀 보완을 시키고 인도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은 보완을 해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가상화폐 관련 상품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주는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가 하루빨리 완성돼서 이제 잘 체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금지라든지 이런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발전되기 나아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요. 꼭 있어야 되는 성장통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악재가 아니고요. 이미 한번 악재로서 작용됐던 거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안심하시고 앞으로의 호재 이슈를 좀 위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 알아봤는데요. 인도에서는 뭐 가상화폐를 좀 어느 정도 용납을 못하는 그런 이제 뭐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중앙은행 주도하에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해외로 이렇게 뻗어가는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도 있는데 잠정적으로 거래소를 이제 중단한다고 합니다. 뭐 비선 거래소가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오픈이 된 정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이렇게 어느 정도 굉장히 크게 충격으로 다가올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언제까지 입시름만 할까라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을 때 여야에서 이제 국회에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의제를 이렇게 다룰 예정인 것 같은데 뭐 탁상 공론이 굉장히 또 이렇게 그 싸움이 이제 굉장히 나 있는데 이게 바로 결정이 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이번 달이죠. 이번 달 20일 재무장관 회의 때 어떻게 이제 규제안을 잡을 거고 이렇게 그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여당이라든지 야당이라 할 거 없이 뭐 공통적으로 뭐 소비자 보호라든지 투자자 보호라든지 뭐 자금 세탁 여기에 이제 집중이 돼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거래소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과연 해킹을 한번 당했던 거래소를 좀 믿고 이렇게 강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정부 주도하에 뭐 제도권으로 힘이 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뭐 금융이라든지 금감원 이렇게 그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를 신규로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뭐 여야 관련해서 지금 탁상 공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찌됐든 상당히 좋은 뉴스입니다. 뭐 이렇게 좀 토론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감사하죠. 예전 같으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여당에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신고제로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등록제죠. 등록만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제는 그게 아니고 대표자의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재무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를 통해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야당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좀 보내줬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먼저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강압적으로 신고를 통한 거래가 아니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체 방안과 규제를 만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나아가자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사실 뭐 그렇죠. 뭐 여당 같은 경우에도 입장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하고요. 야당도 이해를 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두 당 모두 이제는 가상화폐 시장을 조금 더 투명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상당히 좋고요. 자, 다만 제 또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마찬가지로 이 신고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고제 운영 상당히 필요하고요. 지금 또 불법적인 책임감 없는 거래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래소들을 처음부터 운영되지 못하게 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도 야당과는 조금 의견이 좀 맞는 게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지금 빗선 거래소 해킹이라든지 뭐 코인레일에 대한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투자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하고 앞으로 이런 해킹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도 좀 먼저 나왔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달에 G20 재무장관회의가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재무장관 회의 안까지 이제 모든 규제, 국내에 대한 대략적인 규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숙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런 공론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윤경 의원의 특금 발의법이죠. 지금 그 안에서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금 세탁에 대한 문제만 좀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냐.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거래를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제재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또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막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당, 야당 모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를 통해서 조금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좀 뜻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우유부단한 정책으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 투자자들에게 좀 불편을 줬다면 이제 앞으로는 좀 확실한 규제들이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여당이 맞든 야당이 맞든 뭐 어떤 법을 먼저 진행을 하더라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호재입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좀 많이 못 드리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제 의견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니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